안녕하세요. 은퇴플래너 최종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자금 투자에 대해 가진 생각들을 진솔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덥죠. 갑자기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도 정말 덥지만 그보다 증시가 더욱 뜨겁습니다. 제가 20년간 자산 관리를 해왔는데 이만큼 뜨거운 상승장은 처음 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증시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5년 미국 증시 오른 것보다 지난 2년간 한국 증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차트 보고 있으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안 들고 있으면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라고 하거나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AI가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고 있으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폭증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미래 주가 전망 이런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회수도 잘 나올 것 같고 누구든 관심을 갖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하기도 편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시대에 안 맞는 어쩌면 트렌드를 거스르는 따분한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 플래너로 왜 자산 배분을 고집하는지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은퇴 플래너로 10년 이내로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은퇴 계획을 세워드리고 은퇴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이내로 은퇴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했다면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저축, IRP 등 투자 자금을 운용 중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식만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퇴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은퇴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온통 S&P 500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 어차피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다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코스피가 1만 포인트 간다고 얘기하면서 코스피에 투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라고 합니다. 반도체에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은퇴 플래닝으로 상담받으러 온 고객들을 만나보면 투자 자금의 80%, 90%가 주식형 ETF로 구성된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투자 비중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의 수익률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만나서도 저는 자산 배분을 강조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나 뜨겁고 또 수익도 잘 나고 있지만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권, 원자재, 금 등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제가 자산 배분 투자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제 경험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자산관리사로서 제가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저로 하여금 자산 배분 투자의 원칙을 갖게 하였습니다. 저는 2004년에 일을 시작하면서 고객들 투자 자산을 관리해 드렸는데 2007년에 엄청난 상승장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인디펜던스 펀드가 굉장한 힌트였고 미차솔이라고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주식형 펀드도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가입했습니다. 광풍이었죠. 1년 수익률이 막 100%가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당시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나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상승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객들의 자산을 당시에 유행하던 한국 주식, 중국 주식, 브릭스 주식형 펀드에 많이 투자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많이 나서 좋았죠. 그리고 당시엔 증권사고 은행이고 누구도 리스크 관리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2007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건 2008년 9월이지만 이미 2007년 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부실이 발생했고 또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2007년 말에 고점을 찍고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9년 3월까지 미국 증시는 S&P 500은 마이너스 60% 빠졌고요. 한국 증시도 처음으로 2007년에 코스피 2000을 찍었는데 2008년에 1000포인트 아래로 빠졌으니까 거의 60% 하락했죠. 불과 1년 만에요. 당시에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기억나시나요? 2008년 코스피 최저점 930포인트였을 때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전문 투자자가 당시 굉장히 유명했는데 코스피가 500 아래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죠. 이런 전망이 엄청 퍼졌어요. 그때 시장의 공포와 패닉은 걷잡을 수 없었고 모두 투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제가 관리해드리던 고객들의 자산에서 큰 손실이 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당시의 경험이 제게는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도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전망과 예측을 따라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거의 20년 된 일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락장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반대로 하락장의 한가운데서 반등을 말하는 전문가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시장은 또 거짓말처럼 반등했습니다. 구제금융, 금리나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로 증시는 2009년부터 또 급등했죠. 그때 저는 제가 가진 투자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관련해서 가진 생각들이 상당히 근거가 약한 헛된 자신감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투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하락장에서 버티면 된다. 상승장에서 욕심과 탐욕이 판을 쳐도 나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절제할 수 있다. 하락장에서 공포와 패닉에 휩싸인 그런 분위기에서도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내가 가진 생각들의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란 무엇일까? 투자는 왜 하는 것일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차트를 보고 연구를 많이 하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 전문가들도 전망이 늘 틀린다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거의 맞는 경우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것, 리스크와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도 도달했습니다. 시장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즉 시장을 예측하거나 전망하지 않으면서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리스크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산 배분 투자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연평균 수익률도 꽤나 괜찮게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중에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100년 이상의 증시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검증된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했고 고객분들의 자산도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탁월한 투자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말에 반박한다면 그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은퇴자라면 은퇴를 10년 이내로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시가 불타오르면 불타오를수록 내 계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주식은, 증시는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바입니다. 반토막만 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증시는 2000년대에 10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주식형 자산은 반토막이 나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자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를 찍고 6개월, 1년이 아니라 수년간 그런 시간들이 지속된다면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퇴직을 하고 그 자금으로 은퇴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30대라면 어쩌면 40대 초반이라면 그런 시간들을 존버하며 버틸 수도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10년 이내로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산 배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산 배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린 이 영상도 한번 꼭 봐주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답답한 소리 한다. 그래,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면 돼. 어차피 다시 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은퇴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고 안정적으로 은퇴자금을 잘 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들도 올려놨고요. 매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성과 리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나올 제 책 은퇴할 수 있을까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출간 일정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은퇴자금 투자와 플래닝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상담 시청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한 후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확신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고객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